가해가 굉장히 번창할 때고 네. 서울 근교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멀리 원정 간다고 그럴까? 네. 그래서 1박 2일 코스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나 충청도, 강원도 요 일대 스케치하러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네. 이거는 일용하고 같이 간 건 아니고 네. 충청도 안에 이게 공주 바로 옆이거든. 예. 공주에 다른 일행하고 내가 같은 길에 갑사를 한번 구경을 가야 되겠다고 가는데 이게 이 나무가 도토리 나무라고 그러는데 네. 내가 보기엔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고목이에요. 네. 그런데 그 나무의 형태가 사람으로 얘기하면 정말 미인, 네. 미인 중에 미인이라고. 네. 그래서 내가 이 소재로 작품을 크게는 100호를 한 2점 이상 했고 네. 60호는 여러 장 있어요. 예. 그래서 내 그림 보면 이거에 대한 그 그림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네. 주로 여름, 가을 네. 그런 계절 그림이 아마 작은 거지 합치면 한 10여 장 더 돼요. 네. 그 정도로 이 소재를 지금도 참 좋아하는데 아쉽게도 그 주변에 논밭이 예. 그늘져서 잘 안 된다고 농민들의 항의가 있어가지고 공주시에서 잘라버렸어. 네. 이게 참 너무 아쉽죠. 내가 그거 자르지 말라고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압력까지 넣었어요. 네. 군수한테. 네. 근데도 결국은 끝내 그 농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잘라버린 게 너무도 아쉬워. 네. 지금 이 풍경은 없어요. 사라져. 네. 40년 전에 선생님이 그린 풍경하네요. 그렇죠. 40년 전. 네. 감사합니다. 3층이 뭐냐면 장안 당구장이에요. 당구장? 당구장. 네. 그때 당구장 서울에 많지 않을 텐데 네. 이봉상 선생이 미술계 그 당시에서 당구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종무예요. 제일 잘 치셨다고. 잘. 그래서 그분들은 오면 이 당구장에 가서 살아요. 이봉상, 이종무 네. 둘이 계속 상당히 친해요. 네. 이종무하고 이종상하고. 이봉상 씨가 두상동에 살았잖아. 네네. 그 바로 옆집이 청경자 집이거든. 네. 그래서 청경자하고 둘이도 친한데 청경자 이거 좋아하잖아. 네. 이봉상은 이거 좋아 안 해요. 네. 그래서 저녁 때는 늘 따로따로 놀아요. 근데 학교에서 가장 친하게 지냈어. 네. 이봉상이하고 청경자하고. 이게 그때 사진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홍대, 내가, 그 당시 2학년 때일 거야, 아마 2학년 때, 저 네. 우미관 극장짜리가. 네. 거기서 지금 오후에 학생들 다 간 다음에 늘 조그마한 토르소 같은 거 점토 작업을 영감에 했어요. 네. 꾸준히 했어요. 예. 그랬는데 뒤에 이마동 선생님은 이분하고 술 친 거예요. 술은 둘이 좋아요, 굉장히. 네. 근데 이 당시는 종로이가에 강사로 나오시거나 그러지 않았거든, 이마동 선생님. 네. 근데 어떻게 우통까지 먹고 저렇게 한여름이었었나 봐요. 한가롭게 있는 거 보니까 메리아스 입고. 조금 잘라도 왜 그랬을까 하는 건 이해는 안 되는데 우선은 두 분이 술로 참 가깝다. 네. 뭐 그런 정도죠. 이 실기실은 장안에 전체 넓은 방 한쪽 끝땡에 있어요. 네. 이 학생들도 여기서 쓰고 회전대라는 게 많지 않았어요. 그때 네. 학생도 몇 명 안 됐고 네. 조각과는 했나. 그러니까 여기서 김종숙 씨 여기서 작업을 했고 네. 내가 그건 직접 봤어요. 윤영자 선생님도 가끔 여기서 작업을 했고. 네. 근데 주로 여기서 작업한 게 이제 윤여정 선생이 따로 집에 작업실이 없었어요. 네. 여기서 주로 하셨어요. 그러고는 이제 소문난 남산에 27m 이승만 동상. 네. 그거는 따로 삼성교 어디에 무슨 창고를 만들어서 그건 아주 보안을 철저히 하고 거기서 작업했어요. 그러니까 종로 2가가 아니고 삼성교. 예. 거기서 했어요. 삼성교 지금 동구여상 올라가는 그 입구 초입이에요. 거기도 여러 번 내가 놀러 갔지. 날 굉장히 뭐랄까 신뢰했어요. 네. 그리고 장차 너는 그 미술계 일꾼이라고까지 나한테 일 잘한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간 입학 얘기했잖아요. 네. 입학원서
네, 우리 지금 박광진 선생님이 이희세 선생님이 그린 이 작품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림보다도 이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네네. 너무도 잘 아는 이응로 선생 친조카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양자 아들이라고. 예. 왜냐하면 친아들은 이북으로 이미 이응로 선생 아들은 갚버리지 않았어요. 이문생가 누구던데 이름이? 예. 그게 이제 친아들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희세가 그 바로 이응로 선생 동생의 아들이라고. 네네. 그래서 친족한데 양아들로 이제 삼아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응로 선생 아들로 그냥 통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네. 근데 이분이 홍대 나보다 1년 선배예요. 예. 이 동기로 하면 쟁쟁한 멤버가 많아요. 우선 황영엽. 황영엽이 동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희세, 그 다음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김영원. 네. 김영원이가 수학 김한기 선생의 무슨 조카인가 돼요. 네. 그리고 김한기 딸 김영숙. 예. 김영숙인가 김혜숙인가. 그건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 김한기 딸이 둘이 있어요. 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서양학과 이세부 동기고, 네. 둘째 딸은 건축학과 나보다 1년 아래예요. 네. 네. 그러니까 둘이 김한기 딸이 홍대 다녔어요. 예. 그래서 이세하고 또 도양화의 이건걸 이건 걸 지호. 이거 다 동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 동기로는 화단에 이렇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 별로 없는데 네. 요 동기에는 활발하게 활동한 작가들이 꽤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아마 지금 황용엽이를 아마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직도 생존해 있고.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홍대 세 번째 조교 노릇을 합니다. 네. 첫 번째가 박석호, 예. 두 번째가 김숙진, 네. 세 번째가 이희세, 네 번째가 박광진. 조교 순서가. 네. 그 나보다 1년 선배고 나보다 1년 나이도 우위예요. 예. 근데 이 양반이 학교 다닐 때부터 그 당시 홍대 재단의 그 상태가 굉장히 가난하기 짝이 없었거든. 네. 재단이라는 게 뭐예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재정 지원해 주는 게 네. 재단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밤낮 재단에 대고 비평하고 욕하고 항의하고 했어요, 이 사람이. 네. 학생으로 있을 때부터. 네. 근데 재단하고도 조금 껄끄름한 사이에 그렇게 친하진 않아요. 예. 3년에 결혼할 때 이 양반이 내 함제비를 했어요. 내 함을 민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보다 1년 선배지만 개인적으로는 친구같이 아주 가까이 지냈어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이 자기 돈 없다고 네. 그림으로 한 장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나한테 준 장미 아마 두 송이 같은데 그래서 이 그림이 나한테 굴러 들어온 건데 네. 만일에 이 사람이 그 이응로 선생 그런 어떤 사상적인 거 그런 거에 이끌리지 않고 한국에서 그냥 작품 활동을 했다면 네. 아마 한국 동양화단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켰을 겁니다. 네. 그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만큼 이 사람이 아주 그림에 대한 재능이 아주 우수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응로 선생 그 피도 같이 닮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 혹시 지금 그 이용세라는 분은 어떤 분이죠? 거기는 내 사실 만난 적이 없어. 잘 모르겠어. 이용세. 얘기만 들었지 만난 적이 없어요. 신 작가가 없어요. 돌아가신 분 중에 이봉상 씨가 네. 유일한 서울 출신이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 김숙진이라고 그러지만 난 그 확실하게 내가 그 서울 토박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나는 창신동 190번지에서 5대가 계속 살았거든. 네. 그리고 그 집이 헐었다가 새로 짓고 한 게 세 번째예요. 네. 그 창신동 190번지가. 근데 이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지금부터 한 60년 전, 한 50몇 년 전쯤 60년 전쯤 됐나?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간 집이 홀랑 다 탔어요. 그래서 그때 서울 시내에 화재 중에 큰 화재라고 그 당시 조선일보에 전부 기사가 나와요. 네. 그걸 이번에 그 정준모 씨가 다 찾아냈더라고. 네. 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지금 순토정 사실은 서울 토박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유일한 작가거든. 네. 근데 아시지만 우리 저 김관장은 충청도 옥천이지. 네. 그런데 옛날에 도시에서 사는 양반들이라는 게 무슨 쟁이가 된다 그러면 집안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무슨 풍각쟁이, 그림쟁이 뭐 이래가지고 멸치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내가 종갓집의 종손이라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집안의 그 아들이었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그림 그리는 걸 달갑게 생각 안 했어요. 심지어는 내가 홍대 다닐 때 유화도구 스케치 박스 같은 거 거의 지금도 요즘은 뭐 그런 게 없지만 가정집에 가면 아궁이라는 게 있었거든. 네. 그 아궁이에다 불텐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부친이 중학교를 나오신 바람에 비교적 중등교육까지를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미술에 대한 거 이런 거에 대한 게 이해가 좀 높아요. 그러면 그런 거 다 우리 어머니가 없애버리면 우리 아버님이 따로 또 돈을 뒤로 날 줘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준비하고 그런 정도로 우리 집안에서 말렸거든. 그림을 네. 못하게. 그랬는데 하여간 그림을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후회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다른 화가들 모양으로 무진한 고생을 했다든가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비교적 순탄하게 미술계 데뷔서부터 어떤 위치에 오기까지도 비교적 순탄하게 왔고 대학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교수도 38년이나 국립대학에서 했고 이제 서울시립미술관은 그러니까 최근에 선생님의 그 작품 기증이 오승우 미술관의 기증이 몇 점 정도 된 거죠? 거의 200점이에요. 200점이고요. 서울시에도 200점, 서울시도 200점. 홍익대학에 100점. 네. 근데 이제 서울시 얘기를 조금 더 하면 네네. 서울시에 옛날에 청경자 선생님 작품을 대량으로 기증받아가지고 지금 상설관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 항상 늘 말썽의 어떤 화제에 올랐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시립미술관에서는 그게 큰 보배거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작가의 작품이 거기 늘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그냥 그 부친 저 장인이 유명한 송영수라고 하는 조각가입니다. 네네. 우리나라 조각 1세대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네. 비교적 일찍 가시는 바람에 네, 서울대 교수. 예. 미술계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김세중 같은 네. 그런 인물 같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런 집안이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오세훈 씨가 서울 사람이거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서울 시립미술관이 서울 토박이 작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식으로 네. 간부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얘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분의 의중에 따라서 서울시립미술관 작품을 기증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별로 내가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현도 안 했지만 뜻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벌써 기증 절차는 3년 전입니다. 네. 서울시하고 관계는. 근데 이제 그게 전시로 이루어진 건 이번 12월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오승우 선생은 그분 참 나하고 가까이 지낸 미술계 한 사람이거든. 네. 육해국전에도 같이 특선하면서 그 양반이 시골에서 국전 특선하면서 서울에 처음 국전 마당에서 만나게 돼. 상배를 처음 합니다 그때. 오승우라는 인물을. 그게 오지호 선생은 내가 잘 알지만 오지호 선생이 이미 모구의 회원이니까 내가 벌써 57년부터 접촉이 있는 분이니까 잘 알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오승우 씨를 그렇게 해서 접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도 구상을 했고 풍경을 주로 많이 그렸고
나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 나이 차이는 있습니다. 4살이나 그분이 우이고, 다만 이제 다른 건 뭐냐면 그 사람은 술을 좋아하고 저는 술을 하지 않고 이런 거에 조금 차이는 있었지만 비교적 풍경을 즐겨하면서 사생을 하는 이런 과정은 저와 뜻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참 유럽의 웬만한 중요 명소에 같이 스케치하러 다닌 게 아마 유일할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내 그림에 유럽 쪽의 중요 풍경들 보면 오승우 씨가 이미 다 그리고 있던 작품들이에요. 저 장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예술에 있다가. 근데 그 돌아가셨을 때 내가 문상을 못 갔어요. 네. 그래서 그게 늘 마음에 걸려가지고 보통 사이도 아니었는데 문상까지 안 갔으니까 미술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날 몰인정한 사람으로 봤겠나 하는 그런 죄책감도 있었고, 그러자 이제 내가 우연히 그 문상 끝난 얼마 후에 그 아들인 오병옥 씨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야, 내가 늦었지만 아버지 묘소에라도 내 참배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오병옥 씨가 그 오승우 씨 묘소를 안내를 합니다. 네. 가서 보니까 비석이 살아있는 오승우 키보다도 더 큰 비석이 딱 서 있더라고요. 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이 비석을 누가 만든 거니까 바로 동생 오상욱이가 했다는 거예요. 네, 조각가 오상. 조각.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야, 오승우 씨가 아들 둘을 참 기가 막히게 둬서 죽어서도 이렇게 호화롭게 지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걸 느낄 정도로. 네. 이제 참배 묘소를 하고 걸어 나오면서 오병욱이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내가 제주도에서 주로 작품을 하다 보니까 작품이 지금 제주도 풍경이 거의 내 작품의 60%에서 70%가 전부 제주도 풍경이다. 이걸 제주도에다 다 남기고 가고 싶은데 이 제주도의 텃세가 어떻게 센지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데 오승우 씨 저 미술관이 개관될 때도 건물을 다 대놓고 그 지역 작가들이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3년을 개관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승우 씨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박 선생, 앞으로 절대로 그 지역 연구 없는데 그림 줄 생각하지 말라고. 이 새끼들이 이렇게 나를 막 비판한다고.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내가 오병욱이한테 하니까, 그럼 선생님, 자기가 전부 주선할 테니까 우리 아버지 미술관에 같이 살아서도 지냈으니 돌아가셔서도 같이 지내면 어떻습니까? 난 무슨 소린가 처음에 그랬는데, 거기에 작품 기증을 좀 하신다면 제가 다리를 놓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오승우 씨 아들이 적극적으로 무안군하고 접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사천리로 그 오병욱의 생각은 뭐냐 하면,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가 저 하늘나라에서 쓸쓸하게 지내시는데 살아있을 때 가까웠던 박 선생님이 가신다고 그러면 얼마나 즐겁겠냐. 그 두 분이 하늘나라 다니면서 그림 그리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날 거기 연결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저 무안은 급격하게 이루어진 건데, 군수가 이름이 김산이에요. 군수 이름이 김산. 이름도 아주 특이한데, 이분이 내 도록을 보더니 그냥 무조건 홀딱 반한 거예요. 야, 이분 그림 무슨 일 있어도 우리 미술관에 갖다 놓자. 그래서 무안은 1년 만에 그냥 급격하게 이루어져서 그 진행이 됐고, 홍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거기 졸업한 게 58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한 60년이 넘었잖아요. 70년까지는 안 돼도 한 7, 8년 되거든. 그럼 내가 거기 초창기에 조교도 했지, 강사도 했지, 전문학교 선생님도 했지, 또 우연이지만 우리 아들이 30년째 그 교수로 있지. 그리고 오늘의 홍대가 저렇게 번창해서 아이, 내가 죽기 전에 모교에
한 20점 작품을 그저 기념으로 박물관에 기증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의사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박물관장이 아마 그걸 이사장한테 보고를 했는지 이사장이 한 20점이 뭐냐, 네. 작품 좀 더 많이 좀 기증하시라고 그래라. 그래서 갑자기 100점까지 늘어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홍대 쪽에서는 100점씩이나 기증받으니까 전시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시가 갑자기 그것도 물론 그건 한 1년 반 됩니다. 그 과정은. 그렇게 해서 지금 3군데 작품 기증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제가 지금 그림이 한 400여 점이 아직 있어요. 작년까지 생각은 제주도 풍경이 대부분이고 내가 제주도에 정착한 것도 벌써 30년이 넘고 주민등록도 그쪽으로 된 지가 30년쯤 되고 64년부터 제주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자연을 찾아갔고 그랬으면 죽기 전에 이 작품들을 제주도에다 남기는 게 옳겠다. 그런 자문을 주변에서 많이 받았어요. 특히 예술원 중심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미 그만둔 원희룡 지사하고도 약속이 어느 정도 됐고 지금 현재 지사인 오영훈 지사가 됐을 때도 얘기를 해서 내 얘기를 다 100% 받아들이는 걸로 했는데 실제로 실무진들이 움직이지 않는 데다가 이게 왜 진행이 제대로 안 되냐 하면 지금 제주대학에 미술대학이 생겨가지고 그 최고 졸업생들의 수준이 70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금 제주도의 최고의 원로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차츰 제주도가 번창하고 외부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심지어는 미술 같은 경우에는 박광진, 김웅수, 김창렬, 장리석 이분들이 대량으로 작품을 기증해서 그분들께 지금 상설로 걸려 있으니까 솔직히 그게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자리를 저 영감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배타적인 생각이 아주 팽배해요. 팽배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주 도전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나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명색이 나이가 90이고 화단에 생존해 있는 작가 중엔 최고 원로 서너 명 중에 하나고 또 나름대로 검증 받을 때는 난 다 받았잖아요. 국전은 물론이고 대학 교수, 국립대학 교수 임용과정도 그렇지 예술원 회원되는 거 다 검증 받은 거거든요. 그러한 나를 그런 식으로 대접한다면 좋다 하고서 내가 지금 제주도하고는 결별한 겁니다.